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또 국사 시간이 왔습니다. 자, 잠시 복습. 지난번에 여러분 마지막 했던 왕이 무슨 숙종 기억나죠? 이 사람의 키워드는 뭐예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야, 너 나가, 야, 너 들어가 해서 여러분 확 하고 정치를 엎어버렸죠. 그래서 숙종하면 여러분 키워드가 자, 무슨 곡 확 하고 여당 야당을 바꿔버렸다. 환곡. 그런데 1680년에 맨 처음 했기 때문에 요거를 간지를 따라서 무슨 한국이라 불러요? 경신한국. 그러면 남인을 쫓았다가 서인을 쫓아내고 다시 남인 불러오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숙종 밑에 누구만 남아요? 노론이 남았죠. 자, 다 기억하시겠지만 노론은 뭐예요? 서인들이 또 갈라지죠. 누구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나? 남인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래서 남인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강경파. 서인 중에 노론. 아니다. 남인을 함부로 해치지 말자. 같이 정치하자. 소론. 근데 여러분 결국 서인 없어지고 남인, 소론, 노론이 막 그냥 황국하다 여러분 결국 왕 밑에 누구만 남아요? 노론만 남죠. 요거를 자, 한 당이 노론이라는 한 당만 남아서 얘네만 연락 강해졌다. 요거를 여러분 우리가 차분하게 봅시다. 무슨 전제화라 불러요? 일당 전제화. 그러면 일당 전제화가 되면 여러분 그동안 선조부터 이어오던 여러분 이제 무슨 정치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붕당 정치가 끝났다. 이거를 교과서적 표현대로 하면요. 붕당 정치가 변질됐다.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 노론은 300명, 숙종은 1명. 당연히 누가 세요? 노론이 엄청나게 세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숙종 때 환국으로 노론이 일당 전제화가 되니까 무슨권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왕권이 약해지고 무슨권만 엄청나게 세졌다. 신권만 세졌다. 누구? 노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숙종이 여러분 다시 한번 무슨권을 강화시키려고 왕권을 여러분 강화시키려고 그 유명한 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무슨 책을 해봤어요? 탕평책을 했지만 실패했죠. 왜냐? 숙종의 못 때문에 변덕 때문에 요거를 유식하게 하면은 숙종이 탕평책을 했지만 편파적인 무슨 처리로 인사처리로 또 너 나가 너 들어와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생소하지만 왜? 아니 뭐 영조, 정조, 광해군은 막 대충 외우는데 요 숙종은 어렵지 않거든요. 약간만 이해하면 쉬운데 의외로 요거를 못 외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해볼게요. 그러면 숙종 다음으로 엄청난 왕이 등장하죠. 거의 수능의 모든 시험에 매일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누구냐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영조란 사람이 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영조는 좀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 어머니가 후궁도 아니고 궁녀도 아니고 여러분 무술이라고 천민 출신이야. 근데 어떻게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 영조 입장에서는 엄마에 대한 자기 외가댁에 대한 여러분 핸디캡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엄마 외가댁이 약간 좀 천민이니까 나쁘게 볼 수 모르니까 여러분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해봅시다. 일단 나올 건 뻔해요. 자, 영조의 업적 숙종의 여러분 무슨 책을 계승해요? 탕평책을 계승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그러면 요 영조는 여러분 누구를 견제해야 돼? 노론을 견제해야 되겠죠. 매일 얘기하지만 정치는 무슨 싸움이에요? 패싸움이죠. 노론은 300명, 영조는 1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 자기 패거리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노론 중에 일부, 쫓겨난 남인, 쫓겨난 소론의 일부를 여러분 꼬셔다가 자기 부하로 만들어요. 그래서 영조는 자기 부하 무슨 파를 키웠다. 탕평파를 키웠다. 주로 누구냐? 노론 중에 똑똑한 애들을 자기 공주, 자기 왕자와 결혼시키고 벼슬을 줘서 여러분 자기 부하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영조는 탕평책을 하는데 무슨 파를 육성했다. 탕평파를 육성했다. 그리고 조선시대 여러분 국립대학이 뭐예요? 성균관이죠. 그럼 여러분 성균관 앞에다가 요 영조가 비석을 세워요. 야! 제발 싸우지 말아라. 요 비석을 여러분 자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비석이라 불러요?
탕평비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여러분, 숙종은 탕평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지만 영조는 성공을 해요. 그렇지 않느냐? 요 탕평파 가지고 여러분 노론을 견제하니까 노론이 조금 약해졌겠죠. 그러면 노론이 약해진 만큼 여러분 영조는 자 따라해 볼게요. 나름대로 오랜만에 무슨 건이 강화됐다. 왕권이 강화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왕이든 탕평책을 한다는 거는 붕당 정치로 돌아가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탕평책은 무조건 무슨 강화가 목적이에요? 왕권 강화가 목적이고 영조는 오랜만에 왕권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호 영조 탕평책을 해서 오랜만에 성공했다. 왕권 강화 어떻게 했다? 무슨 파를 키웠다? 탕수육이에요? 탕평파예요? 탕평파를 키우고 탕평비까지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영조의 업적을 여러 가지 할 건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일단 질문.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역시 뭐예요? 광해군 때 무슨 동법? 대동법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거 못지않은 게 있어요. 해보자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농민들은 자 16세에서 60세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임난 직전에 야 너 군대 가기 싫지? 그러면 군대 안 가도 된대. 그러면요. 자, 그러면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1년에 요렇게 여러분 돌돌 마른 옷감. 여러분 커튼 돌돌 마르면 이렇게 생겼죠. 자, 요걸 뭐라 그러느냐? 군대 가는 대신 내는 옷감. 군포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모카에서 우리 커튼 이거 면이라 그러죠. 요 면을 돌돌돌돌 여러분 커튼만큼 돌돌돌 마른 걸 이거 여러분 군포라 그러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무명. 자, 면을 돌돌 마른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돈이 세 가지야. 쌀도 돈을 하고요. 화폐도 돈을 하지만 뭐야? 옷감 돌돌 마른 것도 여러분 돈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농민은요. 1년에 군대 가는 대신에 돌돌 마른 옷감 군포를 2개. 요거를 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1년에 2필 내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야. 그 요즘 돈으로 따지면 1년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내면 군대 안 가는 거야. 근데 매해 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유명한 오리가 있죠. 바로 무슨 오리? 탐관오리. 탐관오리가 장난을 쳐요. 왜 장난을 치느냐? 여러분 박납의 폐담 사과 가지고 장난치다가 광해군 때 여러분 대동법 하니까 이제 장난을 못 치죠. 그럼 뭐야 이제 용돈 필요하니까 요거 가지고 장난을 쳐요. 해보자. 탐관오리가 농민한테 가서 야, 너 아들 몇 살이야? 6살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봐. 6살에는 군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면 군포를 내는 건 누구야? 농민 남자 중에 16세에서 60까지만 군포를 내야 되는데 나쁜 탐관오리가 오더니 6살짜리 아들을 보더니 권장하군. 너 6살이 아니야. 26살이야. 가짜로 적은 다음에요. 6살 먹은 아들에게도 군포를 걷어요. 이거를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걷는다. 황구 알아두면 좋아요. 황구 첨정이라 불러요. 그럼 이거는 뭐야? 어린아이에게. 자, 꼬마에게. 왜 이래요? 미안. 자,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군포를 걷는 걸 뭐라 그래요? 황구 첨정.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야, 죽은 사람은 군포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탐관오리가 오더니 우리 할아버지 보더니 산소 보더니 건강하시군 하고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걷어요. 이미 백골이 된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걷는다. 이거를 백골징포라 불러요. 봐봐. 그러면 황구첨정 아들에게 걷지 심지어 딸에게도 걷어요. 두 번째 백골징포 돌아가신 우리 아빠 할아버지에게 걷어요. 야, 너무 심하게 걷으니까 농민들이 재정이 파탄됐겠죠. 도망치겠죠.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족증이라는 거래요. 족증이 뭐냐? 이 사람이 도망가면요. 이 사람 친척한테 걷어요. 그럼 친척 어떻게 해요? 친척 도망가요. 친척 도망가면요. 그 이웃사람에게 걷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군포 때문에 농민들이 막 여러분 막 도망가고 막 자살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영조가 이제 시작합니다. 영조가 뭘 하느냐 여러분.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영조가
균역법이라는 걸 합니다. 자, 따라해보자. 광해군의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법? 대동법. 두 번째는 무슨 외교? 중립외교라면요, 영조의 제일 중요한 건 탕평책 플러스 무슨 법? 균역법입니다. 그럼 해볼게요. 영조의 균역법은 뭐냐? 농민에게 1년에 2개, 두피를 옷덩어리 2개 걷던 것을 폐지하고 1년에 하나만 걷겠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균역법은 세금을 몇 퍼센트 여러분 깎아준 거예요? 50% 깎아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조의 균역법으로 누구는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농민은 너무너무 기쁘겠죠. 아니, 여러분 1년에 2개 걷다가 하나로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농민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잘 생각해봐요. 1년에 2필 걷으면 세금이 20조가 거쳤는데 균역법으로 여러분 1년에 1필 걷으니까 세금이 10조밖에 안 거치겠죠. 20조 거치다가 10조 거치니까 균역법을 하니까 농민은 좋은데 국가의 여러분 돈인 뭐가 악화돼요? 재정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조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바다에서 나오는 세금은 왕의 용돈이었어요. 재밌게 해볼게요. 자, 바닷가에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뱃세를 내야 돼요. 요 뱃세를, 자, 따라해보자.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뱃세를 낸다. 선박세. 또 이미지 구축해 볼게요. 바닷가에서 배 가지고 뭐예요? 고기 잡죠. 고기 잡은 다음에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고기 어짜, 고기 잡은 다음에도 세를 내야 된다. 그럼 바닷가 가서 바닷물 먹어봐요. 겁나 짜죠.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소금이 나오죠. 그러면 소금세, 염세도 내야 돼요. 그러면 선박세, 어장세, 염세가 예를 들면 여러분 5천억 정도 거친다고 치면 요 세금은 원래 뭐예요? 왕의 용돈이야. 아니, 왕도 자식 있으니까 시집장가 갈 때 여러분 돈 해주고 싶잖아. 그래서 여러분 세금 중에 바다와 강가에 대한 세금, 선박세, 어장세, 염세는 왕의 용돈인데 영조가 하는 말, 내가 균역법을 해서 재정이 악화됐으니까 내 용돈, 선박세, 어장세, 염세를 여러분 용돈 포기하고 요거를 균역법에 모자른 거를 보태는 거 쓰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조 대단하죠. 균역법 하면서 나라 돈이 모자르니까 자기 용돈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을 충당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선박세, 어장세, 염세야. 그러고선 이제 양반들에게도, 야, 양반들아, 내가 솔선수범해서 용돈 포기했으니까 니네도 조금 내라 하고 만든 게 여러분 뭐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결작이란 세금을 만듭니다. 요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무슨 작? 결작. 그럼 결작은 뭐냐? 야, 지주들아, 양반들아, 니네 1개월에 몇 개가 나와요? 여러분 책가방 같은 거로 1개월에 300두가 나오죠. 그러면 1개월당 300개 중에 2두만 내라. 잠깐만 얘들아, 300분의 2니까 정말 얼마 안 되지. 300분의 2니까 15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 그 0. 몇 %죠. 그랬을 때 영조가 누구에게 여러분? 양반 중에서도 땅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지주에게 균역법 하면서 나라의 돈이 좀 모자르니까 양반, 니네들도 조금 내라. 그 세금을 무슨 작? 결작. 결작인데 외울게요. 1개월당 몇 두? 2두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결작. 무슨 작? 결작이고,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또 영조가 선박세, 어장세, 염세, 결작 가지고도 조금 재정이 안 채워져. 균역법 하느라고. 그래서 영조가 뭐를 하느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선무, 군관포라는 걸 받아요. 선, 펼치다. 무야. 그럼 이 선무, 군관포가 뭐냐? 양반 중에 여러분 나라에다가 선무, 군관포라고 좀 포를 많이 내면 요 사람한테 여러분 명예직을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우주 총방위사령관. 솔직히 여러분 그런 거 의미 없잖아. 예를 들면 뭐 지구 총사령관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 선무, 군관포는 뭐냐? 돈 많은 양반들이 조금 나라에다가 군포를 많이 내면 너 여기 예비군 사단장해 이렇게 여러분 벼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면
영조 하면은 무조건 누구랑 같이 나와요? 영조, 정조 같이 나오면 답이 뭐예요? 탕평책. 탕평책으로 무슨 건의 강화? 왕권의 강화. 그거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있죠. 영조 최대 업적. 거의 대동법이랑 삐까삐까하다. 영조하면 세 번 해볼게요. 무슨 법? 균역법. 균역법은 뭐예요? 농민들에게 1년에 2개 걷다가 군포를 1년에 하나로 줄여준 게 균역법이다. 그러면 균역법이 너무너무 좋지만 2개 걷다가 하나 걷으니까 뭐가 악화돼요? 재정이 악화되죠. 재정이 악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조가 용돈을 포기했다. 무슨 세? 선박세, 어장세, 염세. 공통점 바다. 바다는 누구의 용돈이에요? 왕의 용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양반 지주들아, 니네들도 조금 내라. 1결당 2두 300분의 2 5번 결작. 무슨 짝? 결작, 결작, 결작. 그리고 돈 많은 양반들아, 군포를 내면은 명예벼슬을 주마. 세 번 읽어볼게요. 선무군관포. 선무군관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영조업적 해볼게요. 자, 영조업적. 제일 잘 나오는 거 1등이 무슨 책을 해서? 탕평책을 해서 왕권 강화. 이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있죠. 영조 최고의 업적. 자, 무슨 법? 균역법. 그럼 여러분 요 두 가지는 핵심이고 나머지도 그냥 알아두면 좋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영조의 업적 중에 뭐가 있느냐? 자, 세 번째. 여러분, 양반들이 모여서 글 공부하는 곳이 서원이었죠. 그런데 이 서원에 양반들이 모여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 땅을 빼앗고 옆에 있는 서원이랑 매일 패싸움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조는요, 서원을 일부 없앱니다. 서원 정리가 뭐냐? 수많은 서원 중에 너무 악질적인 서원이 있으면 그거를 없애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랑 공통점이에요? 나중에 100년 후에 등장하는 무슨 대원군? 흥선대원군도 뭐를 정리했어요? 서원을 많이가 아니지 1000개 중에 950개를 없앴잖아요. 그런데 요 영조도 서운을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없앱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영조 업적 중에 또 대단한 게 있어요. 요거 외울게요.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세요. 15세기 때 성종이 조선의 헌법인 무슨 대전을 만들었어요? 경국대전 만들었죠. 그런데 경국대전 만들어서 200년 지나니까 여러분 200년 전 법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200년 지나면 현실이랑 지금이랑 맞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조가 200년 만에 여러분 바로 경국대전의 속편이다. 경국대전을 여러분 보완해서 만든 게 무슨 대전? 속대전. 무슨 대전? 속대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니네 그 조선 초기에 태종 때 억울하면 두들겨라 두두두둥 무슨 거 신문고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폐지해버려요. 그랬을 때 영조가 아니다, 백성들이 억울하면 두들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 영조는 옛날에 없어진 여러분 무슨 고를 다시 부활합니까? 신문고를 부활합니다. 야, 그럼 여러분 영조 굉장히 백성 아끼는 거죠. 왜? 영조가 없어진 신문고를 부활해서 백성들이 많이 당하면 두들겨라. 무슨 고를 부활했다? 신문고를 부활했다. 그리고 여러분 요까지만 알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또 영조는 뭐 했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고문 금지. 고문이나 악형을 금지했대요. 이게 뭐냐 여러분? 조선시대에는요, 일단 잡혀오면 무조건 막 고문하고 두드려 패는 거야. 죄가 있든 없든. 봐봐요 여러분,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나보고 소매치기래. 그러면 가서 소매치기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선시대는 여러분 일단 잡혀가면 막 인두를 지주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영조가 일단 함부로 때리지 말고 고문하지 말아라. 되게 멋있죠. 또 하나, 사형수. 사람을 사형시킨다는 건 여러분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영조가 사형시키고 봤는데 무죄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영조가 사형수는 무조건 3번 재판해라. 자, 사형수는 무슨 죄? 삼심죄를 하기도 하고. 하나 더, 여러분 지금 막 붕당 정치 막판에 막 여러분 그 환국할 때 주로 뭐로 싸우느냐?
이조 전랑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면 붕당 정치가 시작된 것도 이조 전랑이고 붕당 정치가 끝났어도 막 황국할 때 이조 전랑 가지고 싸워요. 왜냐? 3, 4의 관리 추천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조는 이조 전랑의 제도를 잠시 폐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좀 많이 했는데 원래 더 많아. 더 많아요. 더 많은데 현재 수능에서는 앞으로 누가 나오면 짠! 영조가 나오면 좀 간단하게 나와요. 영조하면 탕평책을 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탕평파, 탕평비 두 번째. 이게 더 잘 나오죠? 영조하면 무슨 법? 균역법, 균역법. 근데 재작년부터인가? 원래 그냥 영조하고 균역법 물어봤는데요. 지금은 균역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받아 선박세, 어장세, 염세, 결작, 일결당, 이두, 선무, 군관포까지 외워야 되고 나머지 뭐 영조, 스스스야, 스스스, 서원을 정리했다. 경국대전을 보완해서 무슨 대전을 만들었다. 속대전, 뭐를 부활했다. 신문고. 그래서 영조는 스스스 뭐라고요? 스스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조 되게 불쌍하죠. 왜 불쌍하느냐? 여러분 영조가 계속 애를 낳는데 아들을 원해. 왜?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아들을 낳아야지 다음에 왕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 아들 낳는데 어린 나이에 죽어요. 그래서 막 고민에 빠져 있는데 정확히 40살에 여러분 조선시대 40살이면 지금 65살이야. 왜? 그때 평균 수명이 40대 초중반이에요. 그럼 여러분 40살에 아들을 얻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예요? 3도야, 5도야, 4도야. 사도세자. 본명이 뭐예요? 유아인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사도가 나중에 거의 미치죠. 왜 미치는지는 알죠. 얘 잘못도 있지만 영조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를 가리키려고요. 영조가 여러분 교재를 집필했어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엄청나게 막 푸시를 한 거야. 그러면 6, 7살 때까지는 아직 순진하고 모르니까 잘 따라 하다가 10살쯤 되니까 사도가 미치는 거야. 아빠의 그 강한 압박감이 여러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얼마나 좀 나중에 미쳤냐면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사도가 검술에 엄청 능했대요. 그래서 검도에 능해가지고 무예제보라는 검도책까지 쓰고요. 조선에 지키던 무사들이랑 3대1로 싸워도 이길 정도로 되게 무술에 능했대요. 근데 뭐냐? 약간 이제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사도가 여러분 자기 짜증난다고 약간 돌아가지고 직접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나 깜짝 놀랐어. 300명을 죽였더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그냥 옷 갈아입히다가 궁녀가 잘못했다고 죽이고 황관이 자기에게 말 잘못했다고 죽이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 잡아다가 막 죽이고 여러분 300명을 죽였대. 그럼 생각해봐요. 영조 입장에서는 왕자일 때 300명을 죽인 애가 여러분 왕이 됐다가 나중에 여러분 신하 죽이다가 밀란 나겠죠. 정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사도를 죽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가 죽고 여러분 누가 왕이 돼요? 정조가 왕이 되는데 정조 진짜 불쌍해요. 왜냐? 정조를 수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사도가 미쳐서 여러분 사도를 죽이자고 찬성한 신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하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 정조가 왕이 되면 복수하겠죠. 야! 우리 아버지 죽이자고 할 때 주도한 놈들, 찬성한 놈들 다 잡아 죽이겠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정조가 왕이 되려는 거를 막으려고 막 수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정조가 똑똑해요. 2가지를 해요. 뭘 하느냐? 문과 무를 겸비합니다. 무는 뭐냐? 조선시대 어떤 선비들도 정조를 이길 수가 없었대요. 무도 활, 그 다음에 여러분 뭐야? 검도 다 천재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고생 끝에 드디어 누가 왕이 되느냐? 여러분 정조가 탁 하고 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정조도 살아야 되겠죠. 살기 위해서는 무슨 강화? 근육 강화예요? 왕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죠. 해보자 여러분. 정조의 업적. 정조도 여러분 할아버지처럼 무슨 책을 합니까? 탕평책을 하는데 정조의 특징은 뭐냐? 쫓겨났던 여러분 남인과 쫓겨났던 여러분 소론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합니다. 이 남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정조가 제일 이뻐했던 학자, 신학, 무슨 약용? 정약용. 기억나죠, 여러분? 됐고요. 그래서 정조는 탕평책을 해서 여러분 역시 영조처럼 엄청나게 여러분 무슨 건이 강화됩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 문제 나왔어요. 앞으로 영조랑 정조랑 동시에 나오면 무슨 책? 탕평책으로 무슨 건이 강화됐다? 왕권이 강화됐다. 자, 그럼 여러분 정조는 좀 많아요. 해보자. 일단 정조 업적 중에 하나. 여러분 물어보자. 정조를 암살을 많이 하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개혁을 해도 암살당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장사와 용사들의 부대,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장용영이라는 부대를 만들어요. 이 부대는 뭐냐? 여러분 정조만 경호하는 정조 무슨 부대예요? 경호부대. 맨 처음에 내가 알아봤더니 맨 처음에는 이 숫자가 얼마 안 됐더라고. 몇 명 안팎이었냐? 100명 안팎이었다가 나중에 여러분 3만 명까지 키우는데 내가 알아냈어. 이 정조가 장용영이라는 경호부대를 뽑을 때 필수 과목이 있었대요. 뭐냐? 검술. 특히 뭐야? 검술. 특히 일본 검술이 이때 유행했나 봐. 왜냐? 임진왜란 때요.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잡히거나 항복해가지고 우리가 좀 일본 검도랑 우리 검도랑 좀 이렇게 여러분 융합을 시킨 게 있나 봐. 그래서 정조가 장사와 용사들의 모임이다. 장용영이라는 여러분 경호부대를 만들 때는 검술을 되게 따졌나 봐요. 두 번째 해보자. 빨리 보자. 여러분 세종대왕 때 인재를 키우려고 무슨 전을 만들었었어요? 집현전. 그 다음에 성종 때 집현전 대신에 무슨 관? 홍문관. 기억나죠? 여러분 정조도요 인재를 키우려고 창덕궁에다가 학술기관을 만듭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정조하면은 무슨 각이다? 규장각. 무슨 각? 규장각. 그럼 얼른 해봅시다. 세종대왕이 인재 키운 게 무슨 전? 집현전. 나중에 집현전 없어지고 성종 때 무슨 관? 홍문관이라면 정조는 무슨 각을 만들었다? 규장각을 만들었다. 또 하나 여러분 정조가요 공부가 정말 좋아하고요 천재야 천재. 그럼 정조가 뭘 하느냐? 야 이미 과거에 붙은 애들아 니네 일하느라고 바쁜지 아는데 니네가 똑똑해야지 통치가 잘 되니까 매일마다 출근한 다음에 일 끝나면 규장각에 와라. 규장각에 오면 나 영조가 과외해 줄게. 여러분 영조가 규장각에서요 문신들을 불러다가 또 공부를 시켜요. 요걸 뭐라 그러냐? 초계 문신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조 다 잘 나오는데요 요 2, 3년 동안은 이상하게 요게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정조 하면은 초계 문신제 이렇게 해보자. 문신들을 규장각에 초대해서 정조가 가르친다. 이렇게 그러니까 꼭 그건 아닌데 만든 거야. 다시 정조가 뭐 했다고요? 3번 초계 문신제. 초계 문신제가 뭐야? 규장각에 문신들 부하들을 불러다가 초대해서 계몽한다. 다시 정조가 가르친다. 요거 여러분 꼭꼭 외울게요. 요거 3번 외울게요. 무슨 문신제? 초계 문신제. 됐고요. 또 하나 여러분 4번째 또 정조의 업적. 여러분 바로 수원에다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본 적 있을 거예요. 열나 멋있는 성을 쌓죠. 그래서 정조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수원성, 수원에다가 화성을 쌓았다. 근데 이 화성을 쌓도록 여러분 누구 시켰어요? 바로 무슨 용을? 정약용을 시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화성이 10년 정도 해야지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기적이 벌어져요. 10년 걸릴 화성을 정약용이 여러분 2년 만에 완성을 하죠. 그게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정약용이 서양에서 만드는 어떤 이상한 기계 만들었죠. 여러분 이거 지금은 우리가 크레인이라 그러는데 자 정약용이 큰 벽돌을 나르는 기계를 서양식 책 보고 만들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송중기야 거중기야. 무슨 기 여러분? 거중기를 만들어서 정약용이 수원에 화성을 쌓았다. 여러분 요거 딱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조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정조 하면은 무슨 책을 성공했다? 탕평책인데 누구를 많이 불러들였어요?
남인, 그 다음에 소론 물러들어서 탕평책에서 왕권 강화됐다. 자, 정조, 암살당하면 안 되겠죠. 자, 장사와 용사들의 경호부대, 무슨 용령? 장용령. 그 다음에 무슨 각? 규장각에서 뭐를 키웠다? 규장각에서 인재를 키웠다. 또 하나, 문신들을 불러다가 다시 교육시켜가지고 똑똑하게 만들었다. 무슨 문신제? 초계 문신제. 뭐라고요? 초계 문신제. 그 잘 나오는 거. 야, 정조하면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수원에다가 자, 정약용 시켜서 송중기야 거중기야. 여러분 거중기 갖다가 무슨 성을 쌓았다? 화성을 쌓았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정조는 업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현재 수능에서는 이 정도만 딱 아시면 거의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어이구, 이따가 적을게요. 영조와 지금 무슨 조? 정조 했는데 영조, 정조도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누구 급이야? 고려 후기의 국민왕. 그렇잖아요? 영조, 정조. 통일신라의 신문왕. 왕건, 광종, 성종. 고급으로 잘 나오니까 영조, 정조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거 웃긴 얘기 해보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내신에서 영조, 정조는 거의 매일매일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자, 지울게요. 여기서 정조가 업적이 굉장히 많았구나. 이렇게 딱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 볼게요. 그런데 이 정조가 웃긴 게 뭐냐 여러분. 정조가 1776년에 왕이 되셔서 언제 돌아가시느냐. 딱 1800년에 돌아가세요 여러분. 참 딱 맞춰 돌아가셨죠. 어떤 의미에서? 근데 웃긴 건 뭐냐. 정조가 죽자마자요 3년 있다가 1803년에서 여러분 1863년 무려 몇 년간 여러분 60년간 조선시대 500년에서 가장 안 좋은 60년이 펼쳐져요. 바로 그 정치를 뭐라 그러느냐. 바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 정치를 무슨 정치라 불러요? 세도 정치라 부릅니다. 그러면 세도 정치는 뭐냐. 왕은 엄청 약해지고요 신하가 아니라 특정 가문이 여러분 완전히 권력을 독점한 거죠. 다 알죠 여러분. 특정 가문 누구야?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들어본 적 있죠? 이제는 하나의 당이 아니라 한 가문이 한 집안이 여러분 권력을 행사한 게 무슨 정치예요? 세도 정치예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생겼을까? 여러 썰이 있는데요. 그 반은 약간 정조 잘못도 있다는 썰이 있어요. 뭐냐? 첫째, 정조가 여러분 김조순이라는 부하를 너무너무 이뻐한 나머지 이 김조순의 딸이랑 자기 아들이랑 순조랑 결혼을 시켰어. 근데 정조가 너무 금방 죽은 거야. 순조가 한 어린애인 거야. 근데 요 김주손이 어떻게 해요? 왕의 장인 어른이자 정조의 측근이었죠. 왕은 어리죠. 얘는 나이가 있죠 여러분. 힘도 세죠. 얘가 이 김조순이 바로 무슨 김씨야 여러분? 안동 김씨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 안동 김씨들이 왕 대신에 왕은 막 놀게 만들고 여러분 지네가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 나라를 말아먹는 정치가 바로 이런 무슨 정치? 세도 정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세도 정치는 특정 가문이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왕의 외척들이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만 재밌게 해볼게요. 이거 되게 의외로 재밌습니다. 그럼 천천히 해보자. 여러분 1803년부터 1863년까지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는 조선시대 막장 정치. 무슨 정치가 됩니까? 세도 정치가 돼요. 자, 이때 왕이 누구냐? 이렇게 해볼게요. 야, 저거 완전히 헐었어. 순헌철이네. 무슨 철? 순헌철. 해보자. 정조의 아들인 순조 때부터 세도 정치가 돼서 가운데 무슨 종? 헌종. 마지막 무슨 종? 철종. 요 60년간 세도 정치예요. 그러면 누가 권력을 다 가지느냐? 바로 여러분 순조와 자 철종 때는 무슨 김씨가 다 해먹어요. 안동 김씨 앞뒤로 무슨 김씨? 안동 김씨가 해먹다가 헌종 때만 여러분 잠시 무슨 조씨 가문이 풍양 조씨 가문이 외척이 돼가지고 해먹습니다. 그러면 세도 정치를 해먹은 가문은 딱 두 가문이죠. 자 무슨 김씨? 안동 김씨, 풍양 조씨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렵지 않아요? 자 해보자 여러분.
우리 역사 배운 게 있죠. 뭐냐? 왕은 약해지고 여러분 어떤 지금 특정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죠. 정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정치 완전 개판되겠죠. 예를 들면 이 대한민국을 선생님이 김해김씨거든. 김해김씨 중에 우리 가족 한 50명이 만약에 모든 권력을 가져봐. 우리 가문 위주로 통치하겠죠. 민주주의고 시민이고 없겠죠. 여러분 지 멋대로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도 정치가 되면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니까요. 정치가 완전히 개판이 됩니다. 이거를 유식하게 정치의 기강이 문란해졌다. 한마디로 뭐야? 정치가 여러분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니까 당연히 법도 안 지키겠죠. 뭐를 하느냐 여러분? 자, 부정부패가 여러분 장난이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 과거 시험도 완전히 부정이 저지러지겠죠. 어떤 부정 저지를까? 여러분 안동김씨나 풍양조씨나 그 친척 아니면 아무도 붙질 못하게 했죠. 게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매관 무슨 직이 벌어져요? 매직이 벌어지겠죠. 매관 매직이 뭐예요? 해보자. 관직을 돈 주고 파는 거죠. 자, 그럼 물어보자. 관직을 돈 주고 파니까 관직을 돈 주고 사는 놈이 있겠죠. 그럼 물어보자. 안양시 시장을 100억에 팔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안양시 시장을 100억에 샀어. 그럼 임기가 3년이야. 그럼 여러분 안양시장 하면서 얼마 뽑아야 돼? 3배나 5배는 뽑아야 되겠죠. 누구에게 뽑아야 돼요? 농민에게 세금을 여러분 엄청나게 뽑아야 되겠죠. 자, 해보자 여러분. 세도정치 때 정치기강이 문란하고 부정부패, 과거 부정하고 매간매직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따라해보자. 무슨 오리가 등장해요? 청동오리야? 탐관오리야? 탐관오리가 등장하겠죠. 그럼 얘네 100억 주고 관직 샀잖아. 그러면 3년 동안 한 300억 뽑아야 되겠죠. 뭐를 하느냐 여러분?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부과하겠죠. 누구에게? 농민에게. 그래서 여러분 세도정치로 탐관오리가 등장해서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세금제도 3가지가 엄청나게 문란해집니다. 이거를 따라해 볼게요. 무슨 정의 문란이라 불러요? 삼정의 문란이에요. 해보자. 일단 삼정의 문란 중에 하나가 뭐냐? 전정의 문란이 있는데 전정 외울 것도 없어요. 무슨 전자야? 밭전자죠. 땅 가지고 있는 농민은 여러분 곡식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5배, 10배 더 쌀로 걷는 거야. 이거야. 내가 요만한 토지에서 원래는 쌀 한 가마가 세금인데 탐관오리가 오더니 10가마, 100가마 걷는 것을 밭전자, 전정의 문란. 두 번째 여러분 군정의 문란. 해볼게요. 아까 영조가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법으로? 균역법으로 1년에 한 필 걷었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막 1년에 10개, 100개씩 걷는 거예요. 무슨 정의 문란? 군정의 문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요게 되게 중요해요. 환곡의 문란. 자, 재밌게 해보죠 여러분. 1분 복습. 고구려 때 백성들 굶어 죽지 말라고 나라에서 싸게 쌀을 꿔준 게 무슨 대법? 진대법. 기억나죠? 고려시대 백성들 굶어 죽지 말라고 쌀을 꿔줬던 창고가 무슨 창? 의창이죠.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백성들 굶어 죽지 말라고 나라에서 쌀을 꿔주는 게 환곡이에요. 그러면 봐봐. 쌀을 나라에서 100가마 꿔주면 이자가 한 2나 3밖에 안 됐어. 되게 좋은 제도죠. 그런데 탐관오리가 여러분 이 좋은 제도 환곡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치느냐? 부자 농민들에게 예를 들면 100가마를 강제로 꿔준 다음에 이자가 1000가마야. 여러분 이거 완전 뭐예요? 사채죠. 고리되죠. 다시 해보자. 나 부자야. 예를 들어 내 부자 아니에요? 부자 농민한테 강제로 100가마 꿔준 다음에 야 환곡 꿔줄게. 100가마 강제로 꿔주고 이자가 1000가마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도정치 때 삼정의 문란 중에 전정, 군정 중에 가장 농민을 괴롭힌 게 무슨 정이에요? 환곡인 거예요. 자, 그럼 해보자. 천천히. 자, 이제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오늘 영조, 정조 배웠잖아요. 영조, 정조 나올 확률 50에서 70%. 세도정치가 나올 확률은 좀 낮긴 한데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
사설도 나오고 평가원도 나오고 수능에 안 나온다는 부정은 못하니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연도 외워주면 좋아요. 아이고, 정조대왕 죽고 3년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무슨 정치가 시작이 돼요? 세도 정치. 순원철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았다. 상식이에요. 무슨 김씨?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그러면 특정 가문이 권력 잡으니까 한마디로 정치 개판되겠죠. 과거 시험 부정은 당연하고 관직까지 팔았죠. 무슨 매직? 매간 매직도 하니까 무슨 오리가 등장해요? 청동오리야? 탐관오리야? 여러분, 탐관오리가 세금을 엄청나게 걷죠. 세도 정치 때문에, 탐관오리 때문에 무슨 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종셔서 미안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삼정의 문란으로 여러분 가장 고통받는 건 누구예요? 농민이 되겠죠. 봐봐 여러분. 그러면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세도 정치 때 여러분 삼정이 문란되니까 농민들이 참다가 여러분 맨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저항을 해요. 뭐냐? 집을 떠나거나 혹은 낙서해. 사또 집에 가서 요 사또 나쁜 놈 막 쓰곤 하는데 여러분, 야, 이거 너무 심하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도망갈 군형을 줘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 삼정문란이 심해지니까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뭐가 터집니까? 밀란이 터집니다. 밀란도 보통 밀란이 아니야. 봐봐. 여러분 여기 자 지도 다시 그릴게요. 지도를 너무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요쪽에서 여러분 1811년 세도 정치로 삼정이 문란해서 참다가 여러분 수십만 명이 밀란을 일으킵니다. 이거를 1811년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무슨 지역이라 불러요? 서북 지역에서 홍경래라는 사람이 수많은 농민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반란을 1년 동안 일으켜요. 무슨 내난? 홍경래의 난이에요. 그러면 홍경래의 난이 왜 벌어졌느냐? 첫째, 무슨 정치로? 세도 정치로 세금 많이 걷고 있죠. 삼정이 문란해지죠. 이거를 유식하게 세도 정치의 무슨 단? 폐단.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진짜 여러분 신기한 얘기 해줄까요? 아니 여러분 다른 뭐 큰 나라에 비하면 한국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좀 지역 차별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뭐냐? 여기가 여러분 서북 지역이잖아요. 지금의 평안도죠. 그럼 왜 그런지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은요 과거를 보게 해줘도 관직을 안 줘. 관직을 안 주고 되게 차별해.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오랑캐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 서북인들은 화가 난 거야. 병자호란, 그다음에 정묘호란, 임진왜란 때 우리가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들에게 관직도 많이 안 주고 절대 높은 관직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811년 홍경래의 난의 원인은 첫째는 세도 정치의 폐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서북인들을 너무 여러분 차별해서 벌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슬프죠? 그런데 여러분 홍경래의 난이 진압이 됐는데 이걸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갈수록 세도 정치가 더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드디어 1861년 2년 여러분 진주에서 농민 밀란이 터집니다. 이거를 임술 농민 무슨 기라 불러요? 봉기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진주 농민 봉기 이후에 전국 여러분 천여 개 마을에서 밀란이 나요. 그럼 잠깐만 하나만 분석해 볼게요. 조선시대 사또가 파견된 마을이 300개래 여러분. 그런데 1860년대 따라해 볼게요. 진주 농민 봉기, 임술 농민 봉기 터지자마자 조선시대 천여 군데 마을에서 밀란이 났대 여러분. 그만큼 무슨 정치가 되게 심한 거예요. 세도 정치의 폐단이 심한 거죠. 이때 여러분 나라 망할 뻔하니까 세도 가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미안해 우리 개혁 좀 할게 하고 만든 게 뭐냐? 바로 삼정 이정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요. 이건 뭐야? 이제 나라가 망할 직전이죠. 그때서야 세도 가문이 야 미안해 이제 삼정 제대로 거둘게 하고 만든 게 뭐야? 삼정 이정청이지만 늦었죠. 그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여러분 다행히 이때 등장한 게 누구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리차드 1세야 흥선 대원군이야. 흥선이가 이때 딱
등장해서 여러분 그나마 10년 정도 개혁을 해서 그나마 조금 더 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 빨리 한번 정리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재밌죠? 너무 재미없나? 자, 볼게. 일단 여러분 오늘 누구 배웠어요? 자, 무슨 조? 영조하면 탕평책 선고. 제일 잘 나오는 거 균역법. 1년에 2개를 1년에 하나. 재정이 악화되니까 받아. 선박세, 어장세, 염세. 그 다음에 양반 지주에게는 결작, 1결당 2두. 그 다음에 선무, 군관포, 스스스. 뭐예요? 신문고, 부활. 신문고, 부활. 서원, 철폐. 서원, 철폐, 속대전. 자, 그 다음에 누구 배웠어요? 정조. 영조와 정조가 나오면 공통점. 탕평책으로 무슨 권이 강화됐다? 왕권이 강화됐다. 정조. 암살당하면 안 되겠죠? 장용영. 인재 키웠다. 무슨가? 규장각. 초대에서 가리켰다. 초계 문신제. 그 다음에 화성, 거중기 쭉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정치 배웠어요? 바로 세도 정치. 순종, 헌종, 철종. 안동 김씨, 풍양 조치. 그러면 세도 정치로 정치기강 개판. 과거제 부정. 그렇잖아요? 매간매직으로 무슨 오리가 등장해요? 탐관오리 등장해서 무슨 정이 문란해요? 삼정이 문란하죠. 여러분 요것 때문에 밀란이 터지죠. 자, 무슨 내난? 홍경래의 난. 뭐야? 진주 농민봉기. 그래서 세도 가문이 쫄아서 여러분 개혁하려고 무슨 이정청을 만들었어요? 삼정 이정청을 만들었지만 개혁이 안 되죠. 그리고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무슨 대원군이 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되는 거죠. 봐봐 여러분. 배울 때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막상 해보니까 여러분 별거 없죠. 그래서 다음 시간도 할 때 영조, 정조, 세도 한 번 더 해주고 이제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 문화만 딱 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